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루틴과 선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일상에도 잔잔한 영감이 스며들지 않을까요? 지금 누군가의 가치 있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미더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 미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호스트로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질문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팟캐스트를 함께 만들어온 링코 브랜드 크리에이터 전지성님이 진행을 맡아주실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링코 브랜드 크리에이터 전지성입니다. 미더의 시즌1을 마무리하며 지난 여정을 복귀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긍정님과 미더 시즌1 첫 에피소드부터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하나씩 리뷰해보고 비하인드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의 첫 에피소드 볼륨 1 유나님이었는데요. 유나님과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첫 에피소드이기도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발레라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발레리나로서의 유나님의 눈빛과 또 크로스핏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눈빛 사이의 미묘한 것들을 느끼는 게 호스트로서 되게 특권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에피소드라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눈빛.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는데 유나님이 이 발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지 그리고 발레랑 피트니스를 결합해서 본인만의 어떤 스토리를 써가시고 싶은지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미더 팟캐스트를 통해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스토리를 찾고 싶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게스트가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 드는데요. 잘 문을 열어주신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현재로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네. 룰루레몬 에듀케이터 볼륨 2 예랑님인데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날 예랑님이 풀메하고 왔잖아요. 미용실 가서 막 머리도 하고 얼굴도 화장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내추럴한 모습만 보이시다가 이 촬영날 처음 풀메 메이크업을 보셨는데 저는 되게 감사했죠. 왜냐면 저희의 이 팟캐스트에 출연하는데 직접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와주신 게 애티튜드적으로 본받고 싶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어요. 나도 그래서 어딘가를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예의적인 걸 해야겠다 해서 그때 이후로 제가 행사 갈 때 미용실도 가고 막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구나.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도 하나 더 있어요. 예랑님이 우리랑 이 팟캐스트 찍을 때는 에듀케이터였잖아요. 다음 단계로 진급했어요. 키리더라고 하죠. 맞아요. 키리더. 그리고 우리 이때 또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예랑님 할머니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맞아요. 이런 예랑님의 자존감의 근원이 어디서 올까 하면 그 가족의 사랑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예랑님한테 뭐 근황도 가끔 물어보고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주고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본인의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고 해주시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 잘 산다는 것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줬던 맞아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예랑님의 리뷰였고 다음 볼륨 3 경상님은 어떠셨나요? 웃겼어요. 이건 본인도 알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등장할 때부터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원래 유머러스 하시고 네.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본인이 이제 눈물이 살짝 보일 뻔했잖아요. 네. 자신의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저는 그런 순간을 미더 팟캐스트를 통해 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뜻깊고 맞아요. 저는 제 마음을 되게 따뜻하면서도 이 사람의 멋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네. 생각해요. 그 팟캐스트 이후에 조금 친해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시고 많이 응원한다고 링코 응원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고마운 게스트님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볼륨 4 광열님이셨는데 대화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제 광열님 자체가 젠틀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거의 말씀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의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단어 하나가 게임. 광열님은 자신의 일을 게임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 게임을 깨가면서 내 캐릭터가 성장한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났을 때 지금 나의 캐릭터가 고난을 겪고 있어야 이 주인공이 더 멋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레벨업도 하고. 맞아요. 그런 포인트의 시각을 열어준 사람이 저한테 광열님이었고 네. 그리고 막 AI가 이때 또 막 나와가지고 이러다가 맞아요. 피트니스 AI 들어오면 막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질문을 사이트.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라 했어요? 피트니스 AI와도 완전 매력적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 그런 인상 부분들이 자신감 이런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그게 인상 깊어서 릴스로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긍정님의 찐친 유나님이었는데요. 뭔가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떠셨나요?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 대학생, 대학교 후배이고 그때부터 고민 상담은 꼭 저랑 해줬거든요. 그럼 상담을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랬던 후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저렇게 잘 찾아가는 걸 보면 선배로서 굉장한 뿌듯함이 있고요. 이날 와서 자신의 이런 가치관과 소신 이런 거 말할 때 되게 멋졌고 동생하고 이렇게 동업하는 것도 그러니까 가족 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잘 풀어나가고 있고 그런 성장의 지점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그런 후배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볼륨 6 하영님인데요. 하영님은 어떠셨나요? 하영의 언어, 표현 배우고 싶고 담고 싶고 그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저에게는 그런 친구인데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정말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없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본인이 하던 대로 와서 얘기해줬고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일관된 친구. 그리고 제가 하영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이든 제가 사고했던 방향에서 한 번 방향을 꺾어주는 친구예요. 하영, 나 사실 이런 게 고민이야 라고 말하면 긍정님, 나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건 이러려고 이런 건가 봐요. 그건 생각 못 했는데 한 번 제 생각의 방향을 꺾어주다 보니까 제가 긍정님이지만 긍정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찾게 되는 친구이기도 해요. 저도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분 중 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 게스트 모두에게서 항상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시간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볼륨 7 긍정님의 후배, 귀염둥이 후배라고 소개해주신 태훈님인데요. 태훈님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귀여운 줄은 잘 모르겠어요. 소신 발언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덩치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뭔가 귀엽다라고 말하기엔 멋진 친구여가지고 그 귀엽다 귀염둥이 후배입니다. 막 근데 사실 한 살 차이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친구죠. 근데 후배이기 때문에 막 누나 하고 선배 했겠지만 제가 놀랐던 지점은 너무 자라버려서 놀라버린 것 같아요. 진짜 조명 없었어도 눈빛으로 무언가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눈빛이었거든요. 맞아요. 태훈님의 에피소드 중에서는 고객을 선택한다는 그 개념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태훈님은 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고객으로 정하겠어. 이런 사람만 하겠어. 그 그런 깡이 배포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저의 후배님들을 정말 고맙고 네, 응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볼륨 8 플래그 풋볼 감독 유찬님이신데요. 긍정님에겐 어떤 분이셨나요? 일단은 3년 뒤에 진짜 이 성지순례를 와야 되는데
그때 오신 분들이 이걸 보시고 끄덕여질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는 플래그 풋볼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촬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접근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랬어. 네. 그래서 배운 게 많은 에피소드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조명을 저희가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종목이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사람에게 더 집중된다면 조금 모르면 이 사람이 그거에 왜 그렇게 깊이 빠졌을까? 그것의 매력은 무엇일까? 이런 게 조금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유차님 에피소드는 그랬고 믿음의 아이콘. 그러면 제가 신뢰되게 조금 질문을 근데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간다고 믿습니다. 갑니다. 그렇죠. 그 확신과 그 실행. 근데 다 특징이 대부분 실행 가듯이시네요. 그리고 진정성 있는 코칭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유차님이 그런 반성을 조금 하셨잖아요. 네, 내가 이거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들에게 필요한 걸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케어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더 확장된 코칭의 개념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도 가보기로 했는데 맞죠? 그러니까요. 언제 다 가나. 그리고 다음 볼륨 9 버너스 대표 민주님이신데요. 어떠셨나요, 민주님은? 민주님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기세당당함이 사실 좀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 어떤 걸 진행하다 보면 모든 날이 똑같은 텐션이나 똑같은 에너지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평균값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해요. 평균값이 높인다. 예를 들면 우울한 날이 있을 때 조금 덜 우울하고 너무 기쁘더라도 이제 조금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균값을 평준하게. 맞추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네, 이 시작하는 사람의 에너지 아무도 못 맞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오픈하고 정식으로 해서 제가 여긴 다녀왔어요. 직접 가서 수업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미국에서 느꼈던 베리스 부트 캠프를 거의 흡사하게 조금 잘 모방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많이 났고, 그리고 조명도 너무 탐났고, 시작하는 사람의 에너지에 좀 부스터를 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급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자유부인이고 이런 걸 좀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모습의 후배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다음은 볼륨 10 줌바 강사 수연님이신데 네. 수연님 정말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떠셨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줌바를 대표해서 본인이 나오신 줌바의 어떤 앰베서더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대본도 항상 저희가 준비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본에 맞춰서 좀 진행을 이끌어가는 편이었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지 않았잖아요. 답변을 받는 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해지는구나로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로 받지 않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촬영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태블릿 모든 거 싹 다 치우고 저희까지 나가고 다 모두 관계자들. 나가세요. 음. 저희만 있겠어요. 한 다음에 정말 프리토킹 하듯이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본을 보고 하려면 그걸 읽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읽은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이 있구나 게스트 분들께서.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질문만 던져드리고 답변을 받는 건 현장에서 하는 걸로 저희도 시스템을 좀 바꾸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수연님이고 네. 그 화력 보셨죠? 네, 줌바의 화력.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줌바 화력 댓글이 한 50개 달렸나? 근데 저희가 막 그런 적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줌바 씬이 더 궁금해진다. 그리고 다음은 볼륨 11 예샘님인데요. 어떠셨나요? 예샘처럼 살면 24시간이 아마 모자랄 테지만 네.
할머니가 됐을 때 건강한 할머니가 꿈이라고 정의하고 저희한테 소개해주고 갔었잖아요. 네. 그냥 이대로 늙으면 그냥 가능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클라이밍에 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금방 실증을 내나? 내가 이거에서 이거 하다가 이거에서 저기로 가면 나 너무 끈기 없는 사람으로 인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걸 조금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나의 관심사가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것에서 이걸 옮겨가는 한 발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확장이다. 옮겨간 게 아니라 제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가서 제가 더 커질 뿐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생각한 뒤로부터는 더 많은 경험으로 더 나를 확장시킬 수 있어. 내가 나의 한계를 두지 말자. 내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깨게 된 이유가 예샘님을 만나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쌓아가는 경험들은 나의 확장이다라고 정의하게 됐던 고마운 게스트인 것 같아요. 나의 확장이다라는 표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크로스핏을 하다가 다른 거래. 그럼 크로스핏이 사라진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크로스핏 했던 거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거죠. 시작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나면 모든 일을 도전할 때 조금 덜 두려울 것 같아요. 시간은 레이어로 쌓여가는 것이다. 공감합니다. 공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볼륨 12 수진님이신데 저는 이 수진님의 미소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미소에서 주는 에너지. 긍정님은 어떠셨나요? 사실은 수지님 영상을 안 봤어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이때 제가 울었잖아요. 네. 그게 들어갔을까봐 너무 못 보겠고 안 들어갔다고 해도 울먹거린 게 어디까지 나왔을까 근데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럽고. 그래서 수지님 거를 못 봤는데 수지님은 어떻게 보면 저랑 너무 접점이 많으시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정들이 존경스러워요. 나이를 모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저의 또래이거나 조금 어리시거나 한 분들이 줄을 이뤘었잖아요. 네. 근데 수지님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걸 여기서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에도 그런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일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신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신다. 네. 이런 점들이 여성들은 사실 그게 고민이거든요. 맞아요. 경력 단절이라든지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내가 뒤처지는 그 기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수진님을 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신 것 자체가 선구적인 좀 면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볼륨 13 민성님이신데요. 민성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뭐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시즌 1을 마무리한 게스트가 민성님이 되셨는데 그 커리어의 여정이 저는 되게 재밌게 느껴졌고 용기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글 쓰는 부분들에서 논리와 이런 것들이 중시되지? 이분의 글을 봤을 때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리어를 듣고 나니까 모든 수수께끼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는 법에서 영어에서 역도인데 근데 그걸 번역으로 승화시켜버린 근데 저는 이런 거 약간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레드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도 제가 배울 점이 많았고 그 다음은 무언가를 도전함에 있어서 거리낌 없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가끔 노력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재능에 좀 기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요. 그럼 반성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들까지도 저에게는 늘 공부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바뀐 생각은 제가 하는 모든 경험이 인생의 공부다. 링코의 미더 팟캐스트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죠.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즌 1의 게스트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인생을 함축해서 그 경험을 이 시간을 통해 들으니까 그 경험을 내가 한 느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뭔가 저도 경험치가 올라가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아니, 항상 받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즌 1의 모든 게스트 분들을 리뷰해보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 시즌 1의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시즌 1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시즌 1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공부였다. 공부였다. 경험이자 공부였고 한 달에 한 번 저의 뇌를 시원하게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뭔가 환기시켜주는 네. 느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13분의 게스트분들을 모시면서 공통적으로도 느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정말 이거는 저희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이분들이 결국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분들만 초대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무언가 초대를 할 때 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뭐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일과 본인의 생활에서 꾸준함을 가지고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들을 위주로 초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 되게 높은 확률로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높은 확률로 운동은 무조건 가져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 일에서 시너지를 많이 보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분들의 방향과 삶의 선택들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그거를 긍정님의 일상 속에서 어떤 작은 실천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성님 말씀 주신 대로 스스로를 잘 알려는 노력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누구든 완전하지 않고, 아니죠, 누구든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거든요. 저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기준들이 남에게는 잘 됐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에게는 자기를 검열하거나 나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링코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글로 많이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굉장한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라든지 나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 그럼에도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실천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스스로와 대화하는 글을 쓰는데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해보고 한 권 다 채우면 추천해볼 생각입니다. 그 자기 생각을 시각적으로 글을 쓰면 말씀해주신 대로 메타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시즌 1을 한번 마무리 해주세요. 정말 시간을 내서 이 장소에 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랑 친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초대했다는 그런 액션 덕분에 오셔서 걸음해 주시고 또 이야기 나눠 주시고 그 안에서 본인도 또 깨달아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의 결국 이게 가치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맞는 게스트 분들을 우리가 잘 섭외를 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또한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을 조명하고 싶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게 시즌 1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시즌 1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와!